첫. 자, 우주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봐봐.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 누구라고 나와 있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우주는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자, 또 다른 학자들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한 학자가 있어. 자, 르메트르하고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 자, 그런데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지. 외부 은하를 관측을 했어요. 자,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해서 무엇을 알아냈냐면 우주는 팽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 증거를 제시했겠지. 그치? 자, 어떤 증거를 제시했냐면 허블이 외부 은하 간의 거리는 모두 멀어진다야. 자, 외부 은하 간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멀리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을 쓰기도 했어요. V는 HR이라고 하는 식을 썼는데 V가 후퇴 속도야. 여기서 V는 후퇴 속도. 그 다음에 H는 허블 상수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은하까지의 거리예요. 자, 이거를 측정을 해서 있지. 우주는 팽창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우리 풍선을 조그맣게 우리 중학교 3학년 거에서도 나왔잖아. 풍선을 조그맣게 불었을 때하고 자,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크게 불면 어때? 모든 점 간의 거리가 다 멀어진다 그랬지.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다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어질 수 있는 거거든. 자, 요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알아낸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팽창 우주를 얘기하겠지. 자, 팽창 우주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빅뱅 우주론이 있어. 자, 빅뱅 우주론은 누가 제안을 했냐면 가모프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이 있어요. 이거는 호일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빅뱅에는 즉 우주 팽창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이런 얘기야. 빅뱅설과 정상 우주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빅뱅설을 받아들여요. 자, 빅뱅설을 채택을 해. 자, 그럼 봐봐. 빅뱅설을 받아들인다라고 쓸까요? 자, 그러면 빅뱅설을 받아들일 때 아무런 증거 없이 받아들일까? 아니요. 아니겠지. 그게 증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증거로 삼은 것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의 관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측정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빅뱅의 증거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빅뱅의 증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빅뱅설을 받아들여서 우주는 빅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주 팽창에 관한 두 가지, 자, 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자, 여기다 밑에다 써보자. 자, 빅뱅설과 빅뱅 우주론과 이렇게 얘기할까? 정상 우주론 요거의 비교를 한번 보자. 자, 빅뱅 우주론. 자, 여기는 정상 우주론. 자, 제안을 한 학상, 주장을 한 학자죠. 여기는 가모프. 그 다음에 호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는 둘 다 팽창이야. 얘도 팽창이고. 근데 자, 우주의 질량은 얘는 우주의 전체 질량은 일정해. 근데 얘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를 보면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 온도는 내려가고 있어요. 하강하고 있어.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일정이야. 자, 그러면 우주의 밀도를 한번 볼까?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질량은 일정한데 팽창을 해. 부피가 커져.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겠지. 네. 근데 정상 우주론은 밀도가 일정을 해요. 자, 이게 큰 차이야. 그래서 자, 빅뱅 우주론은 그림으로 모형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 아까 선생님이 점 찍은 것처럼 자, 요게 팽창을 했을 때는 이 점 간의 간격이 멀어져요. 이렇게 다.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자, 이렇게 4개 점이었던 것이 팽창하잖아. 그러면 점의 숫자가 늘어나. 질량이 새롭게 생긴다는 뜻이겠지? 이 네. 점은 은하야, 은하. 별들이 모여있는. 자, 이게 서로 다른 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빅뱅 우주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배워야 돼. 그래서 원소, 초기의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됐니? 네. 근데 네. 어, 여기 왼쪽에 V는 HR은 책이 없는 거죠. 그거 어디에 좀 간단하게 나오냐면 네. 자,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한번 볼까? 19페이지에 보면 허블의 법칙이라고 나오지? 아, 네. 거기에서 적색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아직 몰라도 되고 거기에서 허블의 법칙 V는 HR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그거를 미리 설명한 거야. 네. 네, 그러면 자 이제 빅뱅 우주론을 배우기 위해서 자 빅뱅과 우주 초기 우주 원소의 생성이라는 걸 볼 거예요. 이거 지워도 됐죠? 네. 자 빅뱅과 초기 우주의
원소 생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하는 걸 먼저 배워볼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는 있죠? 네.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자, 쿼크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여서 원자핵이 되죠. 네. 그리고 원자핵의 전자가 결합하게 되면 중성의 원자를 만들지. 그렇죠? 네. 네. 자,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을 만들잖아. 자, 이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인데 우리 자, 입자의 종류에서 자, 첫 번째 쿼크 먼저 배워볼까요? 쿼크라고 하는 것은 6종류가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쿼크라고 하지 말고 기본 입자라고 하자. 자, 기본 입자에는 쿼크가 있고 쿼크는 6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입자도 6종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쿼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있지? 2가지만 배울 거예요. 경입자는 가벼운 입자라는 것인데 얘는 자, 전자 등이라고만 하자. 그리고 쿼크는 유쿼크라 그래서 업쿼크라고 또 불러요. 그 다음에 디쿼크, 다운 쿼크라고도 하거든. 자, 이렇게 기본 입자는 쿼크가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기본 입자에 이렇게 있고, 자, 양성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유쿼크하고 디쿼크로 이루어지는데 유쿼크, 업쿼크예요. 업쿼크 2개가 디쿼크 하나하고 결합한 게 양성자가 돼. 자, 그런데 유쿼크의 전하량은 있지? 플러스 3분의 2를 가져요. 자, 플러스 3분의 2가 2개면 얼마야? 3분의 4. 3분의 4. 플러스 3분의 4지. 그런데 디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를 가져. 그러면 더하면 얼마니? 2. 1이요. 그래서 양성자는 우리가 전하량 플러스 1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중성자는 유쿼크가 중성이니까 몇 개가 있냐면 하나가 있고 디쿼크가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자, 중성자하고 양성자가 모인 것이 원자핵인데 원자핵은 보통 자,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모여 이루어지죠. 맞나요? 네. 네, 이게 원자핵이야. 그 다음에 5번째, 자, 중성의 원자라고 하는 거. 중성의 원자는 원자핵이 전자와 결합하여 중성의 원자를 만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네. 네. 자, 그래.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자, 이제 책은 쳐다보지 말고 우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내용에 집중을 해봐. 두 번째. 자, 우주의 생성을 볼 거예요. 자, 우주의 생성에, 자, 첫 번째, 빅뱅이야, 빅뱅. 자, 빅뱅이라고 하는 거는 약 138억 년 전, 고밀도, 고에너지, 요 한 점이 대폭발을 일으켜요. 빅뱅이 대폭발이거든. 자, 우주가 생성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뭘 얘기해 주는지를 잘 알아야 돼. 자, 여기에서 자, 빅뱅 3분 이내에 일어났던 일들. 자, 빅뱅 3분 이내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부터 쭉 순서대로 선생님이 시간대별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빅뱅 초기에 자, 우주 온도는 매우 높았어요. 자,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았고 그 다음에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자, 기본 입자는 앞에서 배운 대로 뭐하고 뭐가? 쿼크하고 정입자. 전자가.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죠? 자, 요게 있었는데 자, 이제 빅뱅 3분 이내에 있었던 현상이 이제 이런 것들이야. 두 번째. 자, 양성자가 생겼어요. 자, 양성자가 형성이 되는 거는 U쿼크가 2개하고 D쿼크가 1개. 1개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네. 자, 그런데 양성자가 생긴 다음에 또 중성자도 형성이 됐어요. 자, U쿼크가 1개, D쿼크는 2개로 이루어진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됐지? 네. 네. 그런데 자, 초기에는 잘 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동등하게 진행되었다. 자, 그러면 성찬아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봐봐. 자, 동등하게 일어났으니까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B는 몇 대 몇이었을까? 1대1. 그래, 1대1이었어. 이해됐어요? 네. 1대1로 존재했어. 자,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 이거 설명하는 게 전부 빅뱅 3분 이내에 있었던 일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자, 우주 온도가 낮아지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힘들어지지. 네. 에너지를 흡수하는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되죠. 네. 맞지? 네. 그래. 왜냐면 주변의 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그런데 주변의 온도가 초기보다는 낮아졌어. 그러면 초기보다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어려워지니까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힘들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 비가 달라지겠죠? 네. 양성자 수 대 중성자 수 비는 누가 더 많을까? 양성자. 네, 양성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7대 1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7대 1로 변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게 여기까지가 3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이야. 근데 두 번째, 빅뱅 3분 후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자, 빅뱅 3분 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자, 볼까요? 양성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양성자야. 자,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죠? 자,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돼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러니까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중성자가 요게 중성자야. 자, 그런데 질량은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거의 같아요. 자,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똑같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 조금, 아주 조금. 자, 근데 자, 헬륨 원자핵은 요렇게가 헬륨 원자핵이야.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 요게 헬륨 원자핵이에요.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핵과 자, 여기에서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3분 후에는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 수 B는 몇 대 몇일까? 3대 1. 어? 3대 1. 3대 1? 성찬아, 몇 대면? 저 그림 보고 바로 안 나와? 하얀 1대 4. 동그라미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거 몇 개 있어? 18개. 아, 뭐야. 숫자도 제대로 못 세. 20개. 다시 성기야. 수소 네. 원자핵의 개수는 몇 개? 12개. 12개지. 지금 하얗게 요거는 지금 헬륨 원자핵이라고 표시했잖아. 네. 하얀 거 2개, 초록색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잖아. 이해돼? 헬륨 원자핵은 저 4개가 하나고 수소 그래, 원자핵은- 4개가 하나의 원자핵이란 말이야. 아, 네. 그러니까 왼쪽에 하얀 거는 12개지. 네. 네. 그래, 수소 원자핵이 12개, 헬륨 원자핵은 1개 이렇게 되잖아. 개수비는. 네. 그런데 네. 두 번째,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 3대 1. 그렇죠. 12대 4지. 네. 네. 3대 1이죠. 네. 자, 이게 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게 빅뱅의 한 증거예요. 자, 빅뱅의 한 증거를 우리가 이거를 측정해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수소 원자핵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 몇 개 자, 13쪽에 보면 맨 밑에 헬륨 원자핵의 생성 과정 써 있는 거 있지? 네. 네. 그거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해 줄 테니까 봐봐. 자, 거기에서는 자, 보자. 헬륨 원자핵 형성 반응의 종류를 볼 거예요. 자, 우선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하는 것은 H1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얘는 있지 양성자 한 개로만 돼 있어. 근데 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H1의 2라 그래서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삼중수소라고 하는 것은 H1의 3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수소 원자핵이거든. 알겠니? 네. 자, 네. 그런데 헬륨 원자핵은 자, 헬륨의 2의 3 원자핵이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니네가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서 양성자는 2개, 중성자가 1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잘 모르겠어? 양성자 2개랑 자, 이제 봐봐. 위에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H1의 1자리하고 H1의 2자리가 결합하면 헬륨 2의 3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헬륨 2의 4. 우리가 얘기하는 게 보통 요게 여기에서 얘기한 거야.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헬륨 2의 4짜리 원자핵을 만드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수소 1의 2자리하고 수소 1의 2자리가 결합하면서 헬륨 2의 4자리가 될 수 있니? 네. 네. 또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수소 1의 3자리에다가 수소 1의 1자리가 결합하면 헬륨 2의 4자리도 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하나짜리고 요거는 양성자는 2개에 중성자가 2개짜리인 헬륨이 되는 거야. 자, 요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설명 조금 더 확대경으로 나온 거 설명한 거예요. 알겠지? 네. 네. 자, 빅뱅 3분의 헬륨 원자에게 만들어졌어.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빅뱅 38만 년 후예요. 자, 빅뱅 38만 년 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첫 번째, 우주 온도는 3000K로 낮아져요. 자,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졌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우주에 있는 원자 핵들이 전자를 끌어당겨.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얘기야.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의 원자가 형성이 돼요. 자, 이때가 중요해.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 에너지예요. 자,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빛이 온 우주로 거의 동등하게 방출이 돼요. 자, 이때 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물질 속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우주로 방출된 이 에너지를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는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때 불투명했던 우주는 투명해져요. 자, 여기까지가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네 번째, 그 밖의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왼쪽을 지워볼까? 자, 네 번째, 수소와 헬륨 원자 말고 그 밖의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 중 별 내부에서 생성이 돼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초기에 우주에 초기 원소들이 생성이 된 거야. 자, 초기에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지? 네. 네. 이 수소와 헬륨은 빅뱅 때 우주에서 만들어진 원소들이야. 근데 헬륨은 별 내부에서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원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소야, 수소. 이해됐니? 자, 수소는 결국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빅뱅 초기에 쿼크들이 융합을 해서 양성자를 만든 게 수소 원자핵이 된 거지. 그게 수소야, 수소. 원자핵. 그게 전자를 끌어당겨서 수소가 됐으니까 수소는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원소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자, 이게 빅뱅 과정이에요.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게 어디까지 설명이 됐냐면 자, 13페이지에 헬륨 원자핵 생성 나와 있어요. 빅뱅 3분. 네. 그 다음 넘겨봐. 자, 그 다음 넘겨보면 원자 생성 약 38만 년 후죠. 네. 자, 거기 봐봐. 수소 원자 모형은 양성자 하나에 전자가 하나 돌고 헬륨 원자 모형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전자가 2개 도는데 자, 빅뱅 38만 년 후 우주 온도가 3000K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다. 맞니? 네. 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 거기에 자, 원자가 생성되기 전 전자와 양성자 수소 원자핵이죠.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서로 다 분리돼 있었지. 네. 자, 분리된 상태에서 빛은 우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질 속에 갇혀서 그 물질들 내에서 충돌하고 있지. 네. 근데 옆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원자 핵에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전 우주로 뻗어나왔지. 네. 이 네. 뻗어나온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고?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네, 이게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고 가장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를 배울 거예요.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자, 첫 번째 예측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측한 사람이 누구? 펜지어스. 아니죠. 가모프가 예측했다고 나오지 않아? 아, 네. 가모프가 예측을 했어요. 자, 뭐라고 예측했냐면 이렇게 예측을 했어. 빅뱅 38만 년 후, 자,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때, 중성 원자, 앞에서 설명한 거, 자, 이렇게 쓰자. 우주 온도가 3000K로 낮아져. 중성 원자가 형성될 때,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전 우주로 방출되었고, 자, 현재는
자, 온도가 낮아졌죠? 네. 그리고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파장이 길어져 약 3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 과정에서 배웠잖아. 자, 중성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방출이 됐어. 근데 이 방출된 에너지는 현재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졌겠지. 그러면서 이 에너지의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현재는 약 3K 물체, 3K 물체는 굉장히 온도가 낮은 물체잖아. 그 온도가 낮은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로 온 우주에 분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준 거예요. 알겠지? 네. 네. 근데 이거를 관측한 사람이 있어요. 측정을 해냈어. 자, 펜디어스와 윌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어요. 자,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으로 측정을 해낸 거야. 그런데 자, 우연히 자, 여기저기에서 전파를 측정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온 우주에서 거의 균일하게 3K, 자, 거기에서 2.7K라고 나와있니? 약 3K라고 나왔죠? 3K 물체가 자, 방출하는 자, 마이크로파를 에너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빅뱅에 의한 예측을 측정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빅뱅설을 믿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자, 거기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라고 나와 있죠. 네.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는 뭐냐? 결국은 자, 우주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다? 빅뱅. 그렇지. 자, 우주는 빅뱅에 의해 생성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설을 받아들인 거야. 자, 그런데 거기 한번 볼까요? 자, 플랑크 위성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 거기에 전 우주에서 그림이 나와 있지. 네. 자, 맨 처음에는 지상 관측 망원경 레이더야. 쉽게 얘기하면은 전파 망원경이야. 자, 그것이 기술이 점점점 발달하면서 측정하는 장비가 훨씬 좋아졌겠지. 네. 네. 그렇게 해서 플랑크 위성으로 관측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관측이 된 거야. 거기 보면은 파랗게 보이는 곳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거의 관측이 안 되는 곳. 붉게 관측되는 곳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많이 관측되는 곳이야. 그래도 거의 우주에서 균일하게 분포돼 있죠. 네. 네. 네,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해서 우주 초기에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가 만들어진 거야? 빅뱅에 의해서? 수소와 헬륨. 네,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것을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네. 자, 넘겨보면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네. 네. 자, 스펙트럼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첫 번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광기는 빛을 나누는 기계야. 자,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이거를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스펙트럼의 종류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 비 온 날 뛰는 거 뭐야? 무지개. 무지개가 연속 스펙트럼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자, 이 연속 스펙트럼은 어느 때 생기냐면, 온의 광원의 빛이, 온의 광원 빛이, 자, 직접 분광기를 통과 시 나타나는 모든 색의 빛에 띄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고온의 빛이 있어요. 고온의 빛에서 나오는 거는 백색광이 나와. 이 백색광은 실제로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거지. 네. 자,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즘을 분광기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쉽게 프리즘을 통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쭉 나눠져서 빨강부터 해서 보라색까지 연속으로 나타나는 거지. 자, 중간에 비는 색 없이 전체가 연속으로 나타낼 때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흡수 스펙트럼도 있죠. 네. 자, 우리는 방출 스펙트럼 먼저 배워보자. 자, 방출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는 발광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러요. 자, 방출 스펙트럼은 자,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하여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라고 나와있니? 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자, 고온의 별빛에 의해 가열된 자, 밀도가 희박한 기체에서 방출된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빛의 띠야. 자, 즉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야. 여기에 밀도가 희박한 고온의 기체가 있어요. 근데
이 고온의 기체에서는 쉽게 두 가지 색만 나온다고 해보자. 빨강, 파랑만 방출이 된다고 해봐. 그러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분광기 통과 시 무슨 색하고 무슨 색만 나타나? 빨강, 파랑만 나타나고 나머지는 검은 바탕이야. 나머지는 검은색.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지. 검은 바탕에 밝은 줄무늬에 띠가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자, 세 번째가 흡수 스펙트럼. 자, 흡수 스펙트럼은 자, 연속 스펙트럼 밝은 띠에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요. 자, 밝은 띠에 여러 개 검은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는지 봐봐. 고온의 광원 빛이 자, 밀도가 희박한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 일부의 빛이 흡수되어 검은 띠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 고온의 빛은 백색광이야. 자, 백색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색의 빛이라 그랬지. 네. 자, 근데 여기에 밀도가 희박하고 저온의 기체가 있어. 자, 그런데 이 저온의 기체 통과시 여기서 만약에 빨강, 파랑이 흡수됐다고 해봐. 자, 빨강, 파랑이 흡수됐으면은 요 통과한 빛은 빨강, 파랑이 사라졌니? 네. 빨강, 파랑이 사라졌어. 그러면 자, 분광기를 통과했을 때 자, 빨강, 파랑 위치가 자, 요 두 개 부분만 검은 줄무늬가 되겠지. 사라졌으니까. 이해되니? 네. 네. 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있지 별빛의 스펙트럼을 한번 조사해 봤어. 자,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하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까? 어? 자,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까? 자,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이에요. 자, 어떻게 나와? 연속 스펙트럼. 아닌데. 석찬아, 뭘로 나올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자,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자, 왜 그런지 봐봐. 자, 모든 별빛은 고온의 별빛이 자,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겠죠.
네. 그래.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중심 원자핵에서 굉장히 고온의 별빛이 나와서 쭉 전달이 될 때 그 별을 구성하고 있는 저온의 대기가 있단 말이야. 그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겠지. 네.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일부의 빛이 흡수되기 때문이야.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흡수선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자, 이걸로 우리가 원소를 구분을 하는 거야.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자, 선의 위치, 굵기, 그 다음에 간격, 개수 등을 이용하여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구성 원소. 원소의 종류. 원소를 구별할 수 있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구성 원소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랬니?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자, 구성 원소의 종류와 거기에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 요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자,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그래서 아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3대 1. 3대 1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알아낸 거야.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해됐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자, 그 밑에 거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나와 있니? 네. 네. 거기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그걸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옆에도 봐봐. 태양의 스펙트럼도 자, 중간중간에 검은색이 나타나지? 네. 네. 그래, 모든 별빛의 스펙트럼은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흡수. 네,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흡수 스펙트럼의 종류, 선의 개수, 나타나는 위치 이런 것들로부터 태양의 대기가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주 원소의 분포라고 나와 있죠. 네. 네. 자, 우주 원소의 분포. 자, 요걸 보면은 자, 뭘로 알아낸다고요? 흡수 스펙트럼. 자, 맞아요. 흡수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알아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자, 수소와 헬륨 질량비의 예측과 관측이라고 나와 있잖아. 네. 수소와 헬륨 질량비의 예측과 관측.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거야. 자, 예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몇 대 몇으로 존재할 것이다? 3대 1. 3대 1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야. 아까 우리가 헬륨 원자기 만들어진 빅뱅 3분 후에 왜 3대 1이 됐는지 설명해 줬잖아. 그치? 네. 근데 자, 관측은 자,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즉 흑수선의 세기를 통해서 자, 수소 대 헬륨 질량비가 3대 1임이 관측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관측된 의미는 뭐야, 이게? 관측된 의의가 뭐야? 질량비가 수소 대 헬륨이 3대 1임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자, 우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뱅. 네, 우주는 빅뱅에 의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밑에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지. 자, 맨 처음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똑같은 비율 1대 1이었지, 그림으로. 네.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가 중성자보다 7대 1로 많아졌지. 네. 네. 그리고 나서 양성자는 12개, 그게 수소 원자핵이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결합하면서 헬륨 원자핵이 되면서 개수비로는 몇 대면? 12대 1. 12대 1. 그리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로는 12대 4니까 3대 1이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거기까지가 끝났어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까지. 그러면서 자, 초기 우주에 어떤 원소가 생긴 거야? 지금 우리는 어떤 원소만 배운 거야? 수소랑 헬륨. 수소랑 수소와 헬륨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다. 이거를 배운 거예요. 네. 이해됐어?